예,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4일 허영강 TV입니다. 오늘은 제 135회 방송으로서 유심론과 유물론을 넘어 유부정론의 시대에 왔다. 유부정론의 시대로 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해인의 도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방송을 합니다. 유심론 유물론을 넘어 유부정론 시대를 열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도랑 선생님께서 창시하신 것을 제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 공산주의, 미래조화주의 이 세 가지 중에서 첫째로 유심론의 민주주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명의 흐름, 물질 개인 중심의 사회구조. 루소가 이제 이러한 정신을 발표를 했죠. 그러고서 이 루소의 자본주의 정치를 보고 반감을 갖고 다시 만든 것이 막스 앵겔스의 유물론이죠. 그래서 이 유심론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심론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심론, 자유가 먼저다. 사람은 자유가 있어야 된다. 예, 맞는 얘기긴 하죠. 그러나 자유도 있어야 되지만 배도 고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물론과 유심론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심론하고 유물론하고 따로 떨어져서 그 한 200여 년 가까이 그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유심론도 좋고 유물론도 좋지만 이제는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만 있어야 되느냐, 이 유심사관. 또 민주주의는 즉 제국주의라고도 하고 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변적 자유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제. 어디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 경제가 이것도 장점이 있죠. 또 혼합 전문 노동. 그러니까 이것 하다 안 되면 저것도 하고 저것도 뭐 하다 안 되면 이것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전문성이 없어지고 이것저것 하게 되는 혼합 노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품인 물건을 사고 팔고 직장인이 됐든 어쨌든 상품인 즉 상인들이 사회가 되고 또 이것이 사유 개인 재산 사유 즉 개인유 개인의 행복 뭐 이런 걸 추구하게 되죠. 결국은 물질 이기주의 개인 중심의 사회 구조로 귀결이 되게 되죠.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이 흐름은 자유와 번영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경쟁, 독점, 불평등, 제국주의적 확장을 낳는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출발한 사관이 결국 물질과 개인의 소유 구조로 수렴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유심론의 시대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유심론은 정신,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됐다, 자유에서 시작됐다 하는 유심론이고, 그 다음에 유심사관, 역사도 마음, 관념으로 해석한다. 민주주의, 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일까요? 지금 공산주의도 전부 다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상에다가 이 좋은 민주주의를 다 씌워버린 겁니다.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이 민주주의라는 탈을 씌운 거죠. 자본주의도 그냥 자본주의일 뿐이지 이게 민주주의는 아니거든요. 또 공산주의도 그냥 공산주의지
그건 민주주의는 아니거든요. 근데 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라고 공산주의도 주장을 하고 자본주의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가 잘못된 사회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가 진정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언제나 강한 나라와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죠. 군사력으로 타국을 지배하고 제국주의식으로 또 자본을 시장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 IMF에 당했죠. 이런 것이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한 모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변적 자유경제, 그 어떤 물건값이 하나가 정해지면 여기 뭐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 물건값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에 따라서 가격이 변해요. 그래서 이건 가변 경제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경제 논리를 가변적 경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담배값이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죠. 근데 외국 나가면 또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가격이 정해진 게 없고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노동도 전문 노동이 아니고 물론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전문 노동이 아니고 이것저것 섞어서 하는 혼합 전문 노동 체제로 많이 바뀌어갔죠. 그리고 상품인 즉 상인들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죠. 어떤 도덕적 가치나 그 윤리적인 가치가 아니라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우선되고 도덕성과 이타심은 갖다 버린 지가 오래됐죠. 내 이익이 우선이 되는 사회가 돼버렸죠. 그리고 사유, 내 것만 중시합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폐단을 낳은 것이 지금 이 사회의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인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음에서 출발한 사관인 것은 맞는데 이념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권력과 자본이 확정되면서 경제와 노동 구조가 복잡하게 변화하고 사람이 상품화되고 상업이 중심이 되면서 결국 개인의 소유 구조로 변하고 개인유 이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는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넘어가서 이제는 모두가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편하게 잘 돼 있습니까? 이러한 디지털 시대가 모든 사람이 같이 똑같이 그 평가를 받는 그런 사회로 변모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유물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물론에서 전체로 가는 구조로 변해갔습니다. 루소가 처음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시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스 앵겔스가 이 자유 경제에 대한 모순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만드는 게 유물론인데 즉 이게 유물사관이죠. 그런데 이거를 유물론을 맹글어서 이게 시행해 보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이제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라는 탈을 씌웠죠. 항상 어떤 공산주의도 전부 다 자기가 민주주의 한다고 그럽니다. 즉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 유물론자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의 장점은 불변적 계획 경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신의주에서 난 쌀값이나 또 이 철원에서 난 쌀값이나 같은 어디를 가든 똑같은 값이죠. 그래서 이제 불변적 경제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경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폐쇄적인 경제체제가 돼서 너나 나나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노동을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당연히 강제노동을 시킬 수밖에 없죠. 이것이 공산주의 경제의 모순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순수 전문노동이에요. 전문성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그런 노동 체계로 사람이 바뀌어서 발전을 못하죠. 그리고 동시인이라고 그래서 동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사람 부를 적에 우리는 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동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거는 동무라는 것은 당신이나 나나 계급이 평등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뜻에서 동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사유재산이 없고 전부 다 국유죠. 그리고 전체 유고. 결국 모든 재화와 권리는 개인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소유한다. 근데 말이 전체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서 아버님께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월남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우리 고향이 허준 선생이 출생하신 경기도 창당군 대강면 우군리가 저희 고향인데 거기는 지금 북쪽이거든요. 북한. 그 38선에서 가까운 지역인데도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사람은 안 살고 북한 군인들만 와 있는데 제가 거기 살았다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하고 아마 살아도 고생만 직사게 하고 이제 계속 살았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학문을 연구할 수도 없고 공산주의 사회에선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유로운 지식을 논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버님 덕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넘어와서 이렇게 살게 된 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시스템의 흐름은 유물론에서 전체유로 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지고 있죠. 물질이 우선이지 사람이 우선이 아닙니다. 사회 경제 구조가 제도가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유물론 물질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보다도 빵을 우선하는 거죠. 유물론이다 보니까 이 억압을 하지 않으면 이 유물론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하면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유물사관을 갖게 되면 역사는 물질적 조건과 경제 발전에 따라서 전개된다. 그러니까 생산력 발전, 생산 관계 변화, 사회의 형태 변화,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같이 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강제노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는 모두가 평등하고 다 같이 잘 산다고 공산주의를 선전을 하죠. 그러나 계급이 없는 그런 사회라고 하지만 계급이 있죠. 그리고 생산수단이 국유화가 되어 있어서 모든 게 강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가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북한은 발전을 못합니다. 불변적 계획경제 이걸 시행하니까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순수 전문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모양 경쟁 체제에서 이렇게 박력 있게 가는 그런 경제 체제가 아니고 순수하게 그냥 자기 일만 나태하게 하는 그런 노동을 하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동시인, 즉 동인이라고 하는 같은 시간, 같은 권리, 같은 참여를 한다는 동시인 이러한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죠. 모든 건 국유로 돌아가고 전체유로 이렇게 해서 개인 사유재산은
그 용납을 하지 않죠. 결론은 유물론 세계관을 바탕으로 사회를 계획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소유하며 평등하게 누리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함께 누리는 사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행복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탈북을 하고 월남을 하고 하죠. 그래서 흐름을 요약해 보면 유물론, 유물사관,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획경제, 전문노동, 동인, 전체유,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유물론을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계 모든 공산주의가 거의 다 사라졌고 이제 북한하고 약간 남았는데, 저 뭐 소련하고 뭐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좀 남았는데 이제 그것도 조만간 이제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디지털 문명 체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래로 갈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문명의 흐름은 부족에서 충족으로 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부족론, 이거는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울면 엄마는 젖을 물리죠. 그러면 아기는 그 젖을 먹고 즉시 잠에 듭니다. 아기가 우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우는 거거든요. 밥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젖을 먹으면 배가 부르면 아기가 포만감이 들면 잠을 자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유부족론입니다. 아기가 울면 젖을 준다. 이런 것이 유부족론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한테 만족함을 주게 되는 거죠.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것을 부족한 걸 채워주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유소수점의 사회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회를 조화주의라고 하고, 이거 조화주의를 충족주의라고도 하고 만족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변적 전능경제 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만 이렇게 자유로운 경제 체제를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전지노동을 함으로써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고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절대 전지노동의 사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변적 전능경제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개인이 모든 사람이 다 선사를 해주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선사인이라고 하죠. 즉 선인들이 사는 사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산주의에서는 그 유물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질을 우선한다. 근데 여기는 자연입니다. 모든 것은 자연에서 맡기고 자연에서 얻고 하는 거죠. 즉 자연유, 목적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 자본주의 사회 모양 그 사유의 사회가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 모양 물질의 사회가 아니고, 다 같이 나누고 평화롭게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 조화주의 이론입니다. 그 유부족론이 있고 조화주의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충족주의와 만족주의로서 같이 자유를 누리고 사변적 경제 전능경제 체제로서 사회를 변모시키고 절대 전지노동으로서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선하고 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유가 돼서 모든 것을 자연에서 얻고 자연에서 같이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전체 흐름을 요약해 보면 유부족론은 조화주의 세상이 되고, 이것이 사변적 전능경제 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절대 전지노동이
노동을 함으로써 전지 기반 노동을 하게 되고, 선사인으로서 모두가 다 같이 이기심이나 강제적이 아니고 다 같이 자유롭고 선하게 사는 그런 사회가 되고, 모두가 자연히 느끼면서 사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 지향점은 부족이 아닌 충족, 경쟁이 아닌 조화, 소유가 아닌 목적의 실현을 지향하는 새로운 문명사회, 이것이 즉 조화주의 시대고 전능경제의 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상 철학에 대해서 우리 도랑 선생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디지털 문명에 따른 조화주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홍익인간 이념으로서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를 열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이 세상에서 누락되는 사람 없고, 낙오되는 사람 없이 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사회로 가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11조 문자 우주어 세계 통일어와 함께 우주선을 타고 우리 인류가 함께 우주로 가자는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말씀드립니다. 유부정론, 즉 유소습전의 조화주의 체계가 되어야만 이런 사회를 구가하고 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공산주의자 같이 자기 일부만 배를 불리는 그런 상황으로서는 이런 세상을 갈 수가 없어요. 또 자본주의 체제 모양으로다가 개인적인 이기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공동이 되는 선한 사회가 되어야만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문명 사회에서는 이 조화주의와 같이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